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남해안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를 바다로 긴급 방류했습니다. 적조가 태풍이나 해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밀양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산업이 경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8살 초등학생이 외국인이 모는 뺑소니 대포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 운전자가 뺑소니 19시간 만에 출국해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는 저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됐지만 사전 예약을 할 수 없어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남해안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를 바다로 긴급 방류했습니다.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조가 태풍이나 해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의 한 가두리 양식장. 그물 속에 있던 조피 볼락치어 10만 마리를 바다로 내보냅니다.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죽게 되면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 자원 자체가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방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이 조성이 되고 어민으로 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조 또는 이상 수온으로 물고기를 사전에 방류할 경우 농어업 재대책법에 따라 어가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작은 고기 입식비가 지원됩니다. 애써 키운 물고기를 방류해 어민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손해가 봐도 죽으면은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바다는니까 지금 피해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 2일부터 적조특보가 내려진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남해와 통영 등 7개 양식장에서 참돔과 우럭 등 190만 마리가 폐사해 32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선과 작업선 등을 모두 동원해 황토를 뿌리는 등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적조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의 적조띠는 북풍을 받아 잠시 외해로 밀려났지만 다가오는 태풍과 해류를 따라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어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밀양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으로 평가받는 나노융합 산업이 경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밀양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나노 관련 기업의 입주는 물론 연구 개발을 위한 나노융합 연구단지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굵기의 아주 미세한 단위인 나노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 필수적이어서 미래의 경남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은 경남의 기존 산업에 나노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산단이 조성돼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면 1조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밀양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지만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산단 성패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나노 마이스터고 개교에 이어 2022년 한국폴리텍대학까지 문을 열면 전문 기능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산학연 협력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나노 산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앵커 기업 입주를 동시에 연구소라든지 센터, 특정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21년 12월까지 3,2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는 모레 제주도와 남해안에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경남 전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많은 양의 비를 몰고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지역이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정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하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창원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6도, 양산 26도, 김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이 외국인이 모는 뺑소니 대포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 19시간 만에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출국 하루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검정색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려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8살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20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생필품을 마트에서 구입한 후에 이동을 하면서 충격이 된 상황이고 피해자 속도에 대해서는 40에서 50km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친 뒤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에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도 안 된 다음 날 오전 10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 옆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탓에 신원 확인이 늦어져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의 일정 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금가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짜리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는데 국내에 불법 체류한 14개월간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외교부의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A씨의 국내 행적과 도주를 도와준 사람 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는 저도가 며칠 전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도 유람선 탑승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클릭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안내 전화도 먹통입니다. 저도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표를 구하지 못하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유람선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걸 예상했지만 사전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고 항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부산서 직접 차를 끌고 버스를 끌고 표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도를 갑니까? 직원 14명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 배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더 투입할 여력은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100일 곱하기 600명 하면 6만 명입니다. 6만 명 곱하기 기존대로 2만 1,000원을 하면 12년입니다. 임금이다.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거제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해 놨습니다. 인터넷은 지금 손을 다 받고 전화도 이제 좀 멘트가 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왔거든요. 47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저도 유람선사의 안일한 대처와 개방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제시의 방관 탓에 탐방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가스터빈 발전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450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한 가스터빈이 최종 조립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탄생했습니다.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은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38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참여했고 1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가스터빈은 올해 안에 성능 시험을 거쳐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돼 2023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가스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과 총먼지 배출량은 없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20곳을 LNG 발전소로 바꿀 계획입니다. 친환경 LNG 발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제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일본 등에서 수입해오던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 2030년까지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380메가와트, 100메가와트급 모델도 개발하고 수출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북미 시장 그리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연매출이 약 3조 원 그리고 연간 3만 명 이상의 고용.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 나들목의 교통사고가 이런 S자형 곡각 때문에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뒤늦게 도로 확장과 안전장치 보완 계획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금소를 빠져나온 차들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마자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를 만납니다. S자형 도로에 당황한 운전자들은 갑자기 속도를 낮추느라 급정거를 하기도 하고 달리던 차선을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제한 속도 40km와 감속하라는 표지판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속도 측정기나 노면 감속 시설, 도색 등의 장치는 없습니다. 다른 IC는 그래도 나가는 길은 다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데 여기 커버가 있어서 좀 더 차선 바꾸기 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이곳에서만 20여 차례 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럭의 전복이나 화물 추락은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사천읍 방향이나 진주 방향의 긴 정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2013년 공사 이전인 직선 선용으로 원상복구하고 입체 교차로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도로공사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당초 입체 교차로 설계가 평면 교차로로 변경된 과정과 공사 과정 등을 알아보고 이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있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살인미수 행위이므로 이 민형사적 책임을 있다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구분도로가 곡선 반경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사는 지자체, 국토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자 곡선은 어디를 가나 있고요. 규정 속도대로 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까지 5억 원을 들여 일부 도로를 확장하고 감속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늑장대처럼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 희망울림 복지아카데미 세 번째 회기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랑나눔 하동농산물 경매 행사가 오늘 낮 하동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제8회 다슬기 축제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곤명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제9회 남해 바다 미술대회가 내일 오전 남해군 길현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인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경남의 살인 미제 사건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경남에서 발생한 살인 미제 사건은 2008년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비롯해 2002년 창원 단독주택 10대 여중생 살인 사건, 2004년 진주 모텔 20대 여성 살인 사건 등 10건으로 모두 2015년 시행된 이른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범인만 특정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와 창원대가 공동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4개 대학은 공동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 수행과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 실현,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경비로 거창군이 6억 6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거창군은 선관위의 투표 경비 부담금으로 6억 원, 사무관리비와 투표 업무 추진비, 거소투표 신고 발송 비용 등으로 6천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창원시와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1일까지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를 합니다. 전시회는 부마 민주항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각종 사료와 그림, 보도자료와 함께 8명의 작가가 참여한 1979년 당시 그림을 통해 유신체제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마산과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9월 회의가 어제 진주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다양한 아이템의 발굴과 선도적인 의제 설정으로 뉴스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함께 배경화면과 그래픽 개선으로 외형적인 이미지도 한 단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과정에서의 MBC 경남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코엔이 도내 초등학교 12곳에 2억 200여만 원을 들여 횡단보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첫 사례로 진주 남강초등학교 앞에서 옐로카펫 현판식 및 노란 발자국 설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안전공간이며 노란 발자국은 횡단보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는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발자국 모양의 안전장치입니다. 진주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차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에서 이용객들은 통신비 부담 없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과 사용 방법은 차량 내 안내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어린이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스쿨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어린이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1,489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순이었는데 경남은 56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년간 전세 임대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 39명을 우수 공인중개사로 선정하고 포상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 대상자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전세 공급 감소 추세 때문에 입주자가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핵 경남시민연대는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이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것에 반발하며 탈원전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1월 창단 예정인 진주 시민축구단 사령탑에 진주 출신의 최정일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최정일 감독은 진주 중학교 출신으로 일화와 현대, 전남에서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